안녕하세요. 제 시댁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착한 며느리에서 나쁜 며느리가 된 가정을 이야기해볼게요. 26살에 결혼해서 세상을 잘 몰랐기에 순진하게 시댁 식구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착한 며느리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결혼하고 보니 상식도 없고 개념 없는 막말에 무식한 행동들을 하더군요. 남편 벌이가 안 좋아 맞벌이 하는데 내가 수입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내 애한테 세뇌시키듯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 버리고 일하러 가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는 제가 모성애가 없다는 등 막말을 하셨죠. 또 남편이 나 만나고 변했다는 매일 반복적인 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어요. 시동생은 사람 보면 인사할 줄 모르고요. 맨날 방구석에서 처박혀 게임만 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쁨 좀 받아보려고 주말에 김치랑 가 보냈더니 앞으로 평생 김치는 저보고 담당하라 하더군요. 길 가다 괜찮아도 듣길래 사다 줬더니 그냥 돈도 달라 하질 않나. 내 집 김치냉장고 사는데 너는 그런 걸 뭐하러 사냐? 아무튼 돈 귀한 줄 모르고 돈이 썩어나지 하면서 사치쟁이 만들더니 사고 나니 김치냉장고 자리 남냐고 자기네 김치 좀 넣어달라던 시어머니. 이외에도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무진장 많았지만 내가 잘하면 나중엔 나를 존중해 줄 거라며 희망을 가지고 꾹 참으며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러다 몇 년 지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도 내 편이겠다. 수입도 우리가 많겠다. 뭐하러 능력 없고 개념 없는 시댁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할까? 에라이 모르겠다. 인연 끊자 싶었죠. 그때서야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혔나 봐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 남편 시켜서 하게 했어요. 물론 자기네들도 알겠죠. 남편 말이 내 말인 거. 신경 안 썼습니다. 또 내가 듣기 싫은 말 행동하면 대꾸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오라고 해도 핑계대면서 안 갔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일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론 짓는 이상한 버릇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나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럴 때 이것저것 해명하고 기분 풀어주려고 애썼는데 이젠 그러든 말든 대꾸도 안 합니다. 난 당신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지요. 그동안 사다 바치던 것들도 끊었고 우리 집 비번 내었다고 그러길래 웃으면서 비번 바꿔버렸고 당신들이 어찌할 거냐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웃긴 게 그랬더니 달라지더라고요. 시동생 그 자식은 아직도 인사할 줄 모르지만 나도 안 해버리고 모른 체 하니까 마음 편하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눈치를 보네요. 매일같이 내 외모와 몸무게로 농담 따먹게 하시는 시아버지가 눈치 없는 말 하면 툭툭 치고 그렇게 해대던 간섭질도 안 합니다. 분위기가 좀 그러면 다음날 어제 기분 나쁘진 않았냐고 전화도 오더라고요. 시댁에 잘 보이려 할 땐 만만해 보였나 봐요. 시댁에 미움받으려고 했으니 며느리 대접해주는 게 웃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러려고요. 매사 사람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건지 아무리 난리쳐봤자 아쉬운 건 그쪽이라는 것도 예전에 나에게 했던 행동들 결국 돌아간다는 것도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느끼게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후기. 그냥 아이러니해서 써본 글인데 댓글 달아주셔서 놀랐네요. 속 시원하다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 저도 진짜 속 시원해요. 친정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받고 자랐는데 시댁 식구들은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려고만 하는지. 오죽하면 시댁 들어가는 입구부터 체한 것 마냥 속이 더부룩해서 다음날까지 가곤 했죠. 이제 제 눈에 시댁 식구들 감정 따윈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래야 혹시 모를 미래 언젠가의 싸움에서 나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항상 고맙네요. 제가 바뀌어도 남편이 시댁 편이면 저만 역적이 되었을 게 뻔하거든요. 제 글 읽어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혹시라도 예전의 저처럼 현재 착한 며느리로서 마음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100번 잘해드려봤자 어차피 나중에도 대우 못 받고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더라니까요. 아무튼 잘합시다. 댓글. 저도 절절매매 살다가 어느 날부턴가 딱 할도리만 하고 나머지는 웃으며 거절했죠. 연도 끊어보고 그랬더니 대접이 달라지네요.
이상한 게 처음에 잘하면 잘하는구나 하고 서로 감사해야 하는데 온 며느리를 막상까지 가게 하고서야 알아주더라고요. 이상해. 세상 살면서 딱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 듯해요. 잘해주면 만만한 줄 아는 부류와 잘해주면 고마워해서 더 잘해주는 부류. 첫 번째 부류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시댁이 됐든 친구가 됐든. 두 번째 사연. 결혼하면 이모빚을 같이 갚자는 남친.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4년을 사귄 29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저와 사귈 때 이 사람은 학생이었고 전 사회에서 첫 직장을 잡았어요. 군대와 어학연수로 졸업이 좀 늦었기에 졸업이 2년이나 남은 사람 부담될까봐 최대한 아끼면서 데이트하려고 했고 밥, 영화, 카페에 간다면 카페만 돈 내게끔 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내가 여건이 되어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는 거고 아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여 남자친구 생일 때마다 코트, 패딩 잠바, 정장 구두 등등 다 챙겨주었으나 제 생일에 돌아온 건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 남자친구의 건망증이었네요. 사실 처음 생일 땐 모를 수도 있어서 넘어갔으나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네 번째 이 중 한 번은 제가 미리 얘기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요. 저인 기념일도 잘 안 챙겨요. 사실 저도 기념일에 무뎌서 기대에 설정한 거 가끔 생각나면 보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타입이라 기념일 때도 그냥 평소 안 가던 아웃백이나 파스타집 가는 정도? 선물을 부담스러워할까봐 서로 안 하기로 했고요. 2년의 학생이 끝나자 1년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가고 싶은 곳 꼭 가겠다며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는 그 성실함이 좋았기에 응원해줬어요. 중간에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 회사 직원들이랑 어찌나 술만 마셔대던지 다시 그 회사를 나와 남자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곳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취직을 하면 제가 좀 마음 놓고 사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취업 준비 기간이 얼마나 예민할 때인지 저도 알기 때문에 한두 달 연락하지 말자. 나 중요한 시험 있어. 라고 할 때도 남자친구 군대에 보냈다는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나 보내면서 참았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때도 최대한 피곤하지 않게 해주려 제가 항상 남자친구네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서 데이트했고 커플링 하자 하려 해도 제 월급 모은 걸로는 어림없고 같이 동모자하긴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4년 동안 커플링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취직을 해도 뭔가 제가 보상심리일까요? 얘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예민할까봐 섭섭하거나 속상한 것들을 말 안 하고 참아왔다가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이면 조금씩 표현을 하는데 돌아오는 건 이게 섭섭해? 너 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면서 마치 제가 변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길래 예전엔 오빠 예민해서 표현 안 한 거다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정말 안 합니다. 오죽하면 주위에서 또 남자친구 있는 건 맞느냐고 물어봐요. 점심시간에 카톡 하나, 퇴근하고 전화 5분 끝입니다. 또 통화하려고 집에 가서 씻고 전화하면 피곤하대서 금방 끊습니다. 데이트할 때 역시 피곤하답니다. 근데 만날 거랍니다. 만납니다. 그럼 피곤하답니다. 앞에서 잡디다. 항상 피곤하다. 그리고 4년을 만나면서 친구 한 명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친구 중에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취직하기 전엔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을 잘 안 만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취직 후 그렇게 만나는데 안 보여줍니다. 저희 데이트하는 건물 옆에 있어도 저 보내고 만나러 갑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 친구는 안주할 수 있는 반찬이면 반주라도 합니다. 저는 고깃집에서도 곱창집에서도 횟집에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만 같이 짠해주고 같이 마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매번 섭섭한 티를 냅니다. 이 친구네 동네에서 노는데 단집까지 지하철 1시간 반을 가야 하는데 참 부담스럽네요. 참고로 이 친구 사는 곳은 오산, 제가 사는 곳은 사당입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고아입니다. 대신 홀로 계신 이모님이 키워주셨대요. 어릴 때부터 키워주셔서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집에 빚이 1억 7천이 있는데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이모와 함께 셋이 살면서 그 빚을 갚아가자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내가 왜? 였습니다. 1,700만 원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희가 오래 사귀었고 하니 전셋집은 우리가 하고 남자친구에게는 그 빚만 청산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결혼하면 이모님이 혼자가 되시니 아파트 말고 조금 평수 줄여서 빌라 같은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못하겠답니다. 저랑 먼저 결혼하고 빚 갚아 나가겠답니다. 전세 대출도 받잡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쓰다 보니 짜증나서 그만 쓸게요. 그냥 헤어지렵니다. 후기. 같이 제 사연을 분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헤어졌어요. 이 글 쓴 날 퇴근 전까지 곱씹어보면서 하던 마음 정리 다 한 듯해요. 이 글을 쓰기 전까지도, 아니 한 달 전부터 혼자서 생각 정리를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와 남자친구를 바라봤는데 영 아니더군요. 사실 이 글 쓰면서도 더 쓸 건 많은데 이미 쓴 건 죄다 안 좋은 거고 짜증나서 글을 끊었는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귀느냐 하던 친구들의 말이 이제 와닿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써봅니다. 저는 누가 봐도 사랑받고 자랐다는 느낌이 난다고들 해요. 부모님과도 아직 볼 뽀뽀하고 사는 사랑받는 막내딸이고요. 막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는 안 들었고 무슨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고백 한 번씩 받는 정도입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남자분을 하는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고요. 대학교는 저는 서울 중상위권 4년제이고 남자친구는 서울 중하위권 4년제입니다.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 갔는데 남자친구의 학교 동아리에서도 와서 서로 알게 되었고요.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호감이 갔어요. 제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온 이유는 뭐랄까? 그 성실함. 근데 이 성실함이 학생일 때랑 사회인이 됐을 때랑 참 다르네요. 그리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집 피곤하지 않을 때는 정말 눈에서 사랑이 뿅 나옵니다. 그게 계속 느껴져서 헤어지지 못하다가 3년 정도 됐을 때 한번 헤어짐을 고했고 정말 잘하겠다고 하여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초반만 좋았는지 다시 똑같아지네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 달 동안 말 못했겠다 하면서 뒤에서 썸을 타고 있었더군요. 그리고 취직 후에는 나에게 정말 잘하겠지. 매일 저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취직하고 나면 호감시켜주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걸 쓴 날 저녁에 잠시 보자고 했지만 역시나 자기 피곤하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퇴근 후 집에 가서 전화했더니 뉴스 보는 중이라면서 권성권성이길래 정말 긴 장문의 문자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자겐 어이가 없대요. 두 번째니까 알았대요. 받아들이겠대요. 그리고선 새벽에 전화가 와 있네요. 좀 전에도 카톡이 오길래 그냥 귀찮아서 차단 넣었어요. 사귀었던 남자 몇이 얘기하기를 사귈 때랑 헤어졌을 때랑 내가 너무 다르다. 너 원래 이런 여자냐? 이렇게 냉정하냐? 라고 했었네요. 사귈 때는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는 스타일이고 아니다 싶으면 팔같이 끊어요. 이번엔 좀 길었네요. 전 미련 없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기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사실이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울기도 울었습니다. 4년의 연애의 끝이 허무하달까? 근데 이게 워낙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안 만나서 그런지 헤어져도 달라진 게 없는 허전한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참 오늘 직장 와서 일도 참 잘하고 있고 내가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은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내 발목을 잡고 있던 무언가를 떼어놓은 기분입니다. 홀가분해요. 저도 이젠 말로만 사랑한다, 눈빛으로만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자연스레 만나지기 전까진 간만에 솔로를 만끽하려 합니다. 호구 벗어났으니 내일 연차도 늦겠다. 친구 만나서 앞이나 한잔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기다려주고 배려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다니요. 이모 빚 부분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